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무리의 의견이거든요. 뭐 공론도 비슷한 뜻이 있는데 이 중론과 공론의 차이는 중론은 그냥 무리의 의견입니다. 이 무리의 의견은 어리석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론은 올바른 다수 의견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론이란 말과 공론이란 말이 나올 때 공론은 긍정적 의미가 있고요. 중론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다수 의견일 뿐이에요. 자, 요 중자, 무리중자 쓰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운 말에 중우정치라는 말도 있죠.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말이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말했었죠. 바로 그러한 것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의 위험성, 다수 의견이라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자, 제시문 첫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줄. 학문적 토포스를 떠난 수사가 바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시대의 오류를 공동의 합의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바로 이 얘기. 자, 지금 보통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죽었는데 아테네 법정은 전문 재판관에 의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시민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숫자도 많았습니다. 501명이나 1001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참여하고 배심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입장에 선다면 이건 민주적인 절차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적 토포스를 떠났으면, 이 학문적 토포스라는 말 너무 어렵죠. 자, 그럼 쉬운 말로 좀 바꿔봅시다.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 의견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러한 무리의 의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시대적 오류를 합의로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문장 봅니다. 하지만 중론은 이른바 다수의 의견에 불과할 뿐 결코 학문적 토포스는 아니다. 결국 이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토포스. 자, 이것을 우리말, 이거는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어떤 합리적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얘기죠. 결국은 선동적인 중론이 지배하면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로 변질된다. 이 중론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문단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 제시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중론의 위험성이고요. 자, 그 중론의 위험성은 결국 공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다수 의견이면 안 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 합리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학문적 토포스가 필요하다. 이 학문적 토포스라는 이야기를 이제 끌어낼 수 있죠. 자, 이거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제시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당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건 이제 추론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제시문 지금 인터넷에서의 기술적 규제 얘기했었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다를 분석해보면 딱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라에서 다를 분석해보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규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중론을 이끌어낸다. 즉, 공정한 여론 형성이 왜곡되어 합리적 토론보다는 선동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터넷은 공정한 공간, 민주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적 규제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규제들이
거대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서 작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것도 화면, 뉴스 화면 있잖아요. 그 뉴스 화면이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노출되는 그 기사의 항목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인터넷 여론은 선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합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공공성을 지향하게 되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심은 가나다의 바탕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 대안을 끌어내야 할 때 결국 재심은 가나 아직 안 보긴 했지만 어떤 합리성 내지는 공공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은 다에서는 학문적 토포스 얘기를 하면서 이 공공성의 실현,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다시1, 자, 가다시1에서 공론 얘기가 나오죠. 자,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가다시2에서 독립신문 창간 의의가 나오는데 독립신문 창간 의의에서도 결국은 이 동등성, 개방성, 불편부당성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거 예전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공공성이란 누구나 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성질이죠. 결국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고요. 자, 재심은 서구 초기 공론장에서의 제도적 기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어떤 특정한 기술적 규제에 의해서 참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자,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공론 형성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실제 답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는 뒤에 있는 예시 답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화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보화의 특징,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보화가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정보화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가는데 재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자기 의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